자, 케플러의 법칙과 중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케플러는 이제 천문학자인데요. 천문학자. 그 스승 때부터 저기 관측을 계속했던 그 자료, 축적되어 있던 자료를 가지고 1, 2, 3 법칙을 이제 만들어낸 사람인데요. 행성에 관한, 운동에 관한 법칙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봅시다. 일단은 당연히 예전에는 원궤도를 따라서 행성이 운동한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뭐 태양 주변에 지구가 돌면 원궤도로 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관측 자료를 열심히 분석한 결과 케플러가 원궤도가 아니고 타원궤도를 따라서 돈다는 것을 발견을 했답니다. 그래서 2번에 있는 이 케플러의 1, 2, 3 법칙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1법칙은 타원궤도의 법칙입니다. 원궤도가 아니고 타원을 따라서 돕니다. 타원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요거 보시면 타원은 가운데 이게 중심이거든요. 중심이 있고요. 중심 말고 요 두 군데 F라고 되어 있는 곳 있죠. F 프라임 여기 초점이라고 써요. 초점. 타원은 중심이 하나 있고 초점이 두 개가 있어요. 타원 만들어지는 게 요 초점에서 실을 갖다가 연필에 실을 걸어 놓고 연필을 돌리는 거예요. 삥 돌리면 이런 식의 타원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타원에는 두 군데의 초점이 있다. 그런데 태양은 두 군데 초점 중에 어느 한 군데의 태양이 이렇게 배치를 한다.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 초점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네요. 그림. 여기 있네. 자, 이쪽 왼쪽 초점에 태양이 있군요. 그럼 이제 지구가 이렇게 돌아요. 행성이. 지구 말고도 뭐 다른 행성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돌다 보면 타원 궤도로 돌다 보면 가까운 곳을 지나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거 근일점. 삥 돌다가 여기 지날 때는 가장 멀잖아요. 거리가. 이거 원일점. 자, 타원 궤도를 따라서 돌게 되면 반드시 근일점과 원일점이라는 게 생기고요. 다음 반지름이 두 개가 있죠. 긴 반지름도 있고 짧은 반지름도 있고 타원이니까 반지름은 긴 반지름, 짧은 반지름 이렇게 있고 근일점, 원일점 있고 자, 그런 정도만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으로 가시면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인데요. 행성이 태양 주변을 돌 때 근일점 쪽으로 갈수록 거리가 가깝죠. 도는 속도가 빨라요. 이게 점점 빨리 돌아요. 그 다음에 원일점 쪽으로 갈수록 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중력이 약해지잖아요. 도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자, 그래서 가까이 있을 때는 빨리 돌고 멀리 있을 때는 느리게 돌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시간 동안에 태양을 중심으로 이동한 요 면적을 계산해 보면 똑같다 이거죠. 면적. 요게 면적 속도 일정입니다.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에요. 자, 일정한 시간 동안에 행성과 태양을 연결한 선분이 휩쓸고 지나간 면적은 항상 같다. 그래서 S1과 S2가 같다. 요거랑 또 다르게는 요렇게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여기가 달리는 속도의 V1이라고 할게요. 이쪽 원일점 쪽에서는 V2.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길이를 R1, R1, 여기를 R2라고 할게요. R2 거리를 그러면은 요 면적 계산이 V1 곱하기 R1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부채꼴 호의 면적 V1 곱하기 R1 이퀄 V2 곱하기 R2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요거랑 요거랑 같은 공식이에요. 같이 적어두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V1이 크다는 얘기는 R1이 작다는 거죠. 그죠? 같으려면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화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화의 법칙. 자, 행성의 공전 주기의 제곱은
주기의 제곱은 긴 반지름의 세제곱과 비례한다. 주기의 제곱은 긴 반지름의 세제곱과 비례한다. 일종의 측정식이죠. 측정. 자료를 열심히 측정해서 찾아낸 식이죠. 쉽게 얘기하면 다음 페이지에 그림 보시면 이게 나오죠. 여기 주기의 제곱이고요. 긴 반지름의 세제곱이에요. 이렇게 놓고 행성들을 배치해 보면 이런 식으로 비례하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이걸 바꿔가면서 이제 찾아낸 거겠죠. 이렇게 실험식입니다. 자, 케플러 아저씨가 발견한 거죠. 발견. 주기의 제곱은 긴 반지름의 세제곱과 비례한다. 암기하시고 요거를 뉴턴 아저씨가 나중에 뭐 증명해 내죠. 수식으로. 자, 그게 이제 B에 나오네요. 중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질량을 가지고 있고요. 거리가 R인 경우에 만유인력의 법칙. 만유인력 F는 만유인력 상수 G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요거 암기하시고요. 뭐 중력 상수는 작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외울 필요는 없고. 자, 이거 암기해야 돼요. 암기해야 이 뒤에 거를 수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만유인력의 법칙 암기하시고, 자, 케플러와 중력의 법칙이네요. 케플러의 3법칙, 조화의 법칙은 중력의 법칙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네. 이론적으로 이제 검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있는 그림 보시면 태양 주변에 행성이 돌아요. 근데 이제 거의 뭐 원궤도에 가까우니까 원궤도를 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행성이 태양 주변을 지금 돌고 있는데 잡아당기는 이 중력, 이 중력이 원궤도를 따라 돈다면은 90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중력이 90력으로 작용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요게 만유인력 요거 G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중력이고요. 질량 곱하기 R분의 V 제곱은 요거 90력입니다. 앞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게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서로 같아요. 그러면 스몰 m 지워지고요. 물체의 질량 지워지고 행성의 질량, R도 하나 약분이 되겠죠. 이렇게 약분되고 남은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V제곱은 R분의 GM. 결과적으로 V라는 놈은 회전하고 있는 속력은 루트 R분의 GM이죠. 이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공전 주기하고 관계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속력은 주기분의 2파이 R. 원운동에서 이거 나왔죠. 자, 요놈이 요놈하고 V자리에 너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입을 해요. 대입하시면은 T제곱분의 4파이 제곱의 R의 제곱은입니까? 요거는 R분의 GM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T제곱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T제곱으로 정리하면 요 식이 나온다 이거죠. T제곱 이퀄 놓고 식 정리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결과적으로 T의 제곱과 R의 세제곱이 비례하죠. K라는 놈은 GM분의 상수는 GM분의 4파이 제곱이 되겠죠. 여기서 나왔던 비례상수 K, 요 K 있죠. K가 뭐냐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요게 K겠죠. 요게. 자,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꼭 한번 적어보시고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잊지 말자. 중력 이퀄 90력. 이렇게 중력 이퀄 90력. 중력 만유인력씩 놓으셔야 되고 90력 앞에서 배운 공식 m 곱하기 구심가속도. 구심가속도가 R분의 V 제곱이니까 요거 넣으시고 식 정리해서 V 제곱으로 끌어내시고 동석 원운동에서 V식은 주기분의 2파이 R이니까 요걸 대입을 해서 식 정리를 하면 T의 제곱과 R의 세제곱의
관계된 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GM분의 4파의 제곱을 케플러가 얘기했던 비례상수 K로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지구와 물체 사이의 중력 뭐 똑같아요. 예, 만유인력식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중력은 G 곱하기 R 제곱, 지구 반지름 쓰시면 되고, 지구 질량 곱하기 물체의 질량 놓으시면 되죠. 이렇게 구하시면 중력 구하는 거고요. 요거를 뉴턴의 제2법칙 F는 ma, 예, 요거 있죠. 요거하고 같다고 놓으시면 돼요. 중력과 속도 G를 집어넣어서 같다고 놓고 또 식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물체의 질량 지워지고 중력과 속도가 요 놈으로 나오죠. 요거. 그래서 지구가 완전한 원은 아니니까요. 적도 반지름 집어넣었을 때는 G 값이 조금 작게 나오고요. 여기 극반지름 집어넣으면 G 값이 조금 크게 나오고요. 그래서 적당히 저 두 개를 평균을 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9.8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던 거고요. 자, 중력과 속도는 지구의 반지름과 지구 질량을 넣으시면 됩니다. 물체의 질량은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인공위성입니다. 뉴턴의 사고 실험이에요. 뉴턴은 수평으로 발사하는 대파를 충분히 빠른 속력으로 발사하면 지면에 닿지 않고 지구 주변을 돌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통합과학에서 나왔던 그 내용인데요. 실제로 뉴턴이 이렇게 사고 실험을 하고요. 발사되는 속도가 약 8km/s 초당, 이 정도면 안 떨어지고 돌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발표를 합니다. 제 논문에 이제 제출을 해요. 나중에 실제 계산해 보니까 저게 딱 맞더라 이거죠. 인공위성 지구 주변에 지금 돌고 있단 말이죠. 예. 마찬가지예요. 등속 원운동을 하니까 만유인력 이퀄 90력 적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워질 거 지워지고 V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요런 식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요 인공위성까지 거리 R 찾아서 여기다 넣으시고 만유인력 상수 들어가시고 지구 질량만 넣으시면 이거 계산이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100km 정도 위에서 인공위성이 도는데 요거 계산하시면 딱 지금 요 정도 나와요. 초당 8km, 초속 8km, 이 정도로 달려야 안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관련식도 꼭 외우셔야 돼요. V는 루트 R분의 GM. 이거 안 외워지잖아요. 그냥 항상 요걸 외우세요. 요걸. 만유인력은 이퀄 90력. 요걸로 그때그때 계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공위성의 주기도 마찬가지죠. V는 T분의 2파이R을 갖다가 넣어서 여기다 대입하시면 이 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앞에서 계산했던 식이 똑같이 나옵니다. 같은 식이고요. 인공위성은 정지궤도 위성과 극궤도 위성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림에 있는 것처럼 지구 자전하고 있는 방향으로 회전하면은 정지궤도고요. 같은 속도로 돌아요. 지구는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렇게 자전하고 있는데, 이 인공위성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구 전체를 한 2시간마다 이제 훑어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뭐 용도가 다르겠죠. 뭐 이런 거는 아무래도 통신, 이런 거는 군사위성 뭐 이런 거 용도가 뭐 다르겠습니다. 그런 정도 얘기입니다. 나머지 쭉 훑어보시고 필요한 거 꼭 외우시고 자, 문제 한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